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그 언더슈팅 영역으로 제가 2주 전에 설정을 해드렸던 그 코스피 2550선 이하, 코스피 2550선 이하 구간에서 반등의 목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반등의 목표를 자율 반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갭을 메우는 수준인 코스피 2600선 또는 2610까지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반등세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코스피가 2580선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이틀 전에 또 조금 상황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등장을 했죠. 추가적인 미국 증시의 폭락이었는데, 그게 폭락이라는 것이 뭐 1%, 2% 그런 급락 수준이 아니라 나스닥이 그 역대급에 해당되는 4%대 폭락을 했고, 그리고 그날 하루에 그 테슬라가 15%가 빠지고 뭐 이런 급락이 여기저기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다 같이 급락하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그날 날라간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게 바로 반영이 됐던 어제 한국 증시의 모습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중국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덜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어제 중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 전체적인 시장의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제 그 미국이 뭐 보통 빠진 게 아니니까 한국 증시도 어제 다시 한번 언더슈팅 라인인 2520선, 2510선까지도 들어왔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도 지켜보셨겠지만 그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면서 2540선 위로까지, 장 막판 근처에는 2640선 위로까지 올라왔다가 종가에 살짝 밀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그 미국이 그 굉장히 피해가기에는 좀 너무 그 휘청거리는 그 모습이 한국에 타격을 주긴 했지만, 한국이 그 정상화 구간에서 새로운 그 기초 라인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코스피 2550에 대한 어떤 지지력 그리고 회복력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정말로 평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 라인이 지켜질 것인지는 지금 이제 그 크게 흔들렸던 미국 증시가 왜 흔들렸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의 명분이 정당한가, 그리고 그 흔들림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 주장을 했던 것이 마가거든요. 마가는 MAGA.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저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그레이트하게 다시 만든다는 마가잖아요. 마가. 그런데 트럼프가 그 관세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어떤 침체 또는 후퇴할 가능성, 말하자면 리세션이라고 하죠. 리세션, R 공포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경기 침체 공포.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미국 경기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냐라고 트럼프에게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R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요, 그건 과도기 상황일 뿐이다. 그 최종 상황이 아니라 과도기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뭐 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데에서 그걸 확정적으로 해서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확 낮춰버린 거야. 2점 몇 프로대였던 거를 뭐 1점 몇 프로, 1.7% 뭐 이렇게 낮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마치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국에서 3개월 전에 일어났던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계엄을 몇 개의 언론과 몇 개의 그런 주장과 몇 개의 그런 공모,
그 공작 이런 걸로 인해서 내란죄로 막 씌워졌던 거하고 비슷한 걸로 마치 트럼프가 경기 침체 R을 확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시장이 그렇게 급락 반응을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실에서는 R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냥 그 과정 중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견뎌내야 될 그런 잠시적인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또 그만큼 트럼프는 어, 그런 걸 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가 정책을 위해서 그 관세 정책을 고수할 거다 이런 이제 강한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실에서조차도 그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다. 이거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미국 증시가 이제 그저께 급하게 그렇게 폭락을 하고 이제 그게 추스리는 과정 중에 어제도 조금 약보합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시장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해프닝으로 지나갈 거다. 이게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는 조만간에 미국 증시가 정상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어 상승세 또는 다시 뭐 그 언제 이랬냐는 식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은 이게 해프닝이었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 사태가 어쩌면은 올 거라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죠. 알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 한마디에 의해서 그때 비트코인이 그렇게 상승을 했고 또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주가가 뭐 며칠 사이에 2배로 올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마 그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그런 발언 또는 관세를 어떤 약간의 뭐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유지할 거다 이런 그 발언이 어쩌면 트럼프 푸시 아니냐, 트럼프가 그 미국 증시에 하방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분석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트럼프가 왜 하방을 보고 있었을까? 뭐 트럼프가 트럼프의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리 미국의 증시의 하락에 베팅을 해놓고 트럼프가 그런 걸 조장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그 풋은 맞긴 맞는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미국 증시가 쉴 새 없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쉴 새 없이 이제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가 그러면 어떤 증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하락하는 거를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하락기를 거쳐야만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올라가고 했던 거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이 트럼프 정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라면은 그 책임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겠어요? 뭐 경제 정책을 정부를 잘 정책 운영을 못해서 폭락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빅베스라는 말이 있어요. 빅베스. 오늘 그 시사 용어 많이 나오네요. 빅베스. 큰 베스는 목욕할 때 쓰는 욕조 이걸 의미하는 건데 빅베스는 어떤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과거의 정부들이 국가 부채 막 늘려놓은 거를 미래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딘가에서는 그걸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바이든 정부에서 많이 올라왔던 거를 어느 정도 조정을 감내해주는 역할을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주가를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 큰 정치 차원에서 내가 빅베스 역할로 일정 부분 미국 증시가 너무 올라간 부분을 조정을 하고 그 마가 정책을 위해서 조정 이후에 마가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주가의 조정 기회를 내 정부 초기에 감수하겠다 이런 어,
그런 그 어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 증시에 그 확연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제 그 미국의 조정의 부분이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중국하고 조금 분리가 되는 모습이고 그런 중국하고 분리가 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한국도 상대적으로 좀 미국의 그 하락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결국에 지금 미국의 그 급락 조정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베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제 그 조정이 이제 곧 뭐 더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트럼프 의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다만요. 우리 한국 증시 제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 또 이제 3월 달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한국의 동시만기일입니다. 자, 동시만기일에서는요. 그 어쨌든 그 포지션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이번에 그 빅베스에 의한 그 미국 증시의 급락이 없었다라면은 어쩌면 상방으로 2600선 위로 왜냐면은 그 차선과 채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동시만기일의 포지션은 차선과 채선, 플랜 A와 플랜 B가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위로 가려다가 코스피 2580선에서 일단 꺾여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이제 많은 그 방어적인 그런 그 수급 싸움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방 힘이 강하다면은 포지션 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 2450 그러니까 2450까지 연료는 있어요. 하방이 내일 동시 옵션 관련해서요. 자, 그게 이제 나타나려면은 2450까지 이제 열리게 되려면은 이제 2500이라는 마디 지수에서 이제 강한 수급 싸움이 있고 이제 그게 붕괴가 됐을 경우에 처절하게 밀리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거는 이제 내일 동시만기일 포지션 관련해서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동시만기일 포지션에 의해서 그렇게 갈 때는 그거는 꼭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지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복원적이 빠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의 준비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배제하지 말자. 하지만 그 이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그 장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그 새로 어떤 그 그리고 기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정상 구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코스피 2550이 지금 다시 일시 이탈. 그 이탈한 부분은 언더슈팅 영역으로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언더슈팅 영역으로 진입이 돼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뭐 그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파생 매매라든지 신용 매매라든지 마진콜 매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 엔비디아, 테슬라 이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면은요. 좋아요 많이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항상 그랬듯이 엔비디아, 테슬라, M7 종목 중에서도 유동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만간에 분석 방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하기 바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